조건과 기한은요, 이런 공부할 때는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한단 말이죠. 공부할 때는 좀 그래도 시험은 아주 간단히 나오니 반드시 기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런 것은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요, 문제집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집이 뭐냐? 기출 문제집이에요. 막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온 문제집 있잖아요. 민법은 워낙 문제가 1년에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우리 민법하고 관계되는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약 한 130문제씩이 쏟아져 매년. 그러니까 뭐 민법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들이요, 워낙 자기가 좀만 부지런하면은 문제들은 뭐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과목들은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드는 것이 너무 자기 이해 중심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린 그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반드시 보면은 금방 쉽게 맞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조건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건 기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봐야 돼. 여기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뭘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요, 효력 요건이 있고요. 여러분 효력 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특별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이 특별 요건은 여기 뭐가 되냐?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요.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조건이 성취가 되고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무효.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조건하고 성취는 뭐에 속해요? 성립이 아니고, 잘 봐.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라고요. 됐나요 지금? 자, 그럼 봐.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왜요? 여기 지금 법률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법률행위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요,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요.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관이요. 그럼 부관은 뭐냐면 조건하고요, 기한하고요, 부담을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부관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요, 조건하고 기한만 나오고 부담은 사실 행정법규에 많이 나와요. 행정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 건물 짓는 집 있죠. 막 빌라 같은데, 빌라촌 같은데 보면 길들이 좁죠. 그런데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면 어떻게 길이 넓어져, 좁아져? 더 넓어지죠. 넓은 이유가 뭐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길을 조금 공중에 제공해라 이 말이죠.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죠.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길을 건축 허가가 나오면 집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안으로도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길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요, 내 땅인데 남이 주차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앞에다 뭘 봐요? 말뚝 받죠. 알겠죠? 그거 보면 말뚝 박아진 집 봤죠? 그 사람은요, 자기네 후손에다가 말뚝 박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좀 그거 나누면 되지, 그걸. 알겠죠?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그다 말뚝 박으면 어떡하겠냐고. 알겠죠? 아무튼 조건이 성취되고요,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효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봐봐. 부관은요, 법률행위예요. 1번,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2번, 효력을,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3번, 제한하기 위해서. 4번이요, 4번, 부가되는, 부가는 첨가된다는 말이죠. 부가되는 약관이에요.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되는, 첨가되는 이 말이죠. 저걸 약관을 부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관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가 있다? 조건, 기한, 부담. 조건, 기한, 부담.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만 배운다? 조건하고 기한. 그럼 시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 말한다. OX. X 뭐까지 있다? 부담까지 있는데,
우리는 뭐만 배운다? 조건하고 기한만 배운다, 이런 말이죠. 부가는 뭐에 관한 것이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이다. 정확하게 해야 돼. 효력.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행위 효력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따져가면 돼 이제. 여러분 성질 더럽죠? 같이 더러우니까 같이 따져가. 자,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의 표시가 없어. 그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죠. 뭐가 아니에요? 성립이 아니에요. 성립이 아니에요. 성립이요, 뭐한다? 발생. 언제 발생해요? 장래. 장래 발생하고 장래 소멸하는 장래. 그러니까 오늘을 장래란 말이 뭐예요? 장래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오늘을 기준으로 하죠.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장래로 가고 어제를 과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있어야지 장래고 과거고 나올 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오늘을 기준으로. 그래서 항상 조건은요,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할 것인가, 장래에 소멸할 것인가, 그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장래니까요,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기성이다.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죠? 지금 이 옷 무슨 옷이에요? 맞춤이에요? 기성복이에요? 이 옷 맞춤이에요? 기성복이에요? 기성복이죠?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 기성복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성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요, 너 이번에 자격증 하나 따와. 그럼 내가 너 차 사줄게. 그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미 작년에 합격했는데 안 돼요. 합격을 안 한 사람한테 너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하나 사줄게. 아직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10월 29일 날 시험 있단 말이죠. 2022년 10월 29일. 그러면 2022년 10월 29일 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시험을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확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면 안 돼. 확실하면. 아까 여론 생일이요, 10월 29일이죠? 내년 10월 29일 날 돌아와 안 돌아와? 내년 10월 29일 날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반드시 돌아오죠. 반드시, 확실히. 그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 그러니까요,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확실하면 뭐라고? 확실하면 그것은 기한이에요. 기한. 여러분요,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생일, 성년 다 반드시 돌아오죠. 만약에 내가 제니 씨한테 뭐라냐, 우리 올해 크리스마스 날 만납시다. 크리스마스 날. 아직 12월 25일 날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죠? 12월 25일은 달력에 딱 정해져 있죠?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정해져, 확실한 거니까. 날짜가 딱 있죠? 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해야 돼. 한번 볼까요? 첫 번째요, 첫눈이 내리면. 두 번째요, 내일 비가 오면. 세 번째요, 크리스마스 날 보자. 네 번째요, 갑이 사망하면, 죽으면. 다섯 번째요, 개가 죽으면. 개 죽어 안 죽어? 개 죽어. 알겠죠? 개가 죽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 확실하면 뭐고? 기한. 불확실하면 뭐고? 조건이. 이걸 먼저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확실한 거 아닌가 보라고. 첫눈 내려 안 내려? 우리나라 첫눈 안 내려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또렷해가지고 첫눈이 내려. 알겠죠?
언제 내려? 그게 중요해. 내리니까 기한이야. 언제 내려?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이야. 불확정.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눈은 내려. 그게 중요해. 눈은 내린단 말이 중요해. 그걸 기한이라고. 내일 비와 안 와? 내일 비와 안 와?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 몰라요를 조건이라고 그래. 모르겠는데요, 올지 안 올지. 다음에 비 와 안 와? 다음에 비교해봐. 비교. 다음에 비 오면 와라. 꽃으로 한판 치자. 알겠죠? 다음에 비 오면 와라. 다음에 비 와 안 와? 안 와? 우리나라는 비 반드시 와. 근데 언제 와? 오는 건 확실하니까 기한. 언제 온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여기는요, 내일 비가 오면 몰라. 올지 안 올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 크리스마스 날 돌아와 안 돌아와? 크리스마스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그걸 기한. 언제 돌아와? 12월 25일.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값 주고 안 주고? 값. 안 주고? 아직까지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진짜로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안 봤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나? 아무튼 죽었대. 그래서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기한이에요. 언제 죽어?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그럼 불확정이에요. 그렇죠, 불확정. 알겠죠? 전두환이가 죽으면 한잔하자. 전두환이 죽으면 한잔하자. 전두환이 죽어 안 죽어? 죽었어요 해야지. 죽어요 그러면 안 돼. 이미 죽어버렸죠. 과거의 사실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조건은 언제 일어나야 돼? 오케이. 장래에 일어나야지 조건 아니라니까. 그래, 이미 죽은 거. 우리 전두환이 죽으면 한잔하자. 죽은지도 모르고. 절에 있다 보니까 죽은지 아닌지 모르고, 야, 우리 전두환이 죽으면 한잔하자. 야, 걔 이미 죽었어. 이렇게. 그건 조건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민법이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개 죽어 안 죽어? 개 안 죽어? 언제 죽어? 그거 왜 몰라? 개는 죽어.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알곡나 죽어. 알겠죠? 그래서 기한이에요. 기한. 알겠죠? 네, 개는 불확. 그래서 언제는 모르지만 아무튼 죽긴 죽어. 자, 그 다음에 합격한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다 시험 학원에서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알죠? 합격한다면? 합격을 반드시 해야 하네요. 장담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알죠? 그러니까 뭐죠? 합격한다면 이것은 조건이에요. 시험에 합격한다면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뭔지 기한이 뭔지 이것을 먼저 확실한 말이 무슨 말이고 불확실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불확실하게 하는데 성취할 수 없는 경우는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어. 이걸 불능이라고. 불능 조건, 불능 꽝이라고. 꽝, 불능, 성취할 수 없는 거. 지금 처음으로 강의 듣는 사람들 있죠? 지금 학원에요, 갈 때요, 내일부터 그만둬버려 하고 갔다가요, 아침에 남편이요, 학원 안 가냐? 그러면 응 알았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요, 와서요, 혹시나 들릴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여전히 깜깜이죠. 그럼 이제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누군가한테요 하소연하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요. 알겠죠? 무슨 단계요? 불능 단계요. 알겠죠? 불능 단계.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자기 정치성도 없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방 들고 왔다가 가방 들고 가는 거죠.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모의고사 한번 보잖아요. 모의고사 한번 보면 나는 남들은 다 10개 맞았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찍신이 이 맛이가지고 18개 맞았어요. 16개가 40점인데요. 막 가락 점수인데요. 16개 맞았어요. 뭐가 생겨요? 자신감 뿜뿜이에요. 조건이요.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가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확실한 거 아니지만 될 것 같아. 조건이에요. 그런데 모의고사 보면은요, 볼 때마다요 70점은 항상 넘어요. 알겠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확신의 단계에 더 접어들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날짜 세고 있죠. 10월 29일 언제인지. 그 여사람한테 얘기하죠. 인제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험 빨리 쳤으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해. 어제 등록했는데. 알겠죠?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기한의 단계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공부 좀 잘 됐어요? 그러면 뭐, 저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옆 사람 열받죠. 알죠? 공부 좀 잘 됐어요? 저는 지금 기한의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일 알겠죠? 뭐가 있다? 자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자신 있다 이래버리면 옆에서요. 기죽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기한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확실하다. 아무튼 시험만 치면은 나는 무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뭐요? 기한이죠. 뭐, 노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이 그런 말 있죠? 그건 기한이에요. 근데요, 어때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평동이 풍무동이라면서요. 구름하고 바람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름이 풍무동이라면서요. 내 마음이 날씨가 딱 보니까 앞에 안개가 딱 껴있어요. 공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날씨가 내 마음을 대변해준다.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건 조건이에요. 알겠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고 있죠. 뭐예요? 불능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불능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조건을 갖다가 무슨 단계로? 기한의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은 조건인 사람도 있고 불능인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돼. 여기서 뭐가 내용 같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는 것이고, 디테일한 것은 조건이란 거 보고 기한. 이거 공부를 할 때요, 조건 기한이 구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조건 기한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조건 기한인데요. 항상 조건 기한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현재를. 그래야지 장래란 말이 나온다고. 알겠죠? 오늘이 그냥 2월 1일 해요. 2월 1일이요. 이렇게.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너 자격증 하나 따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알겠죠? 합격하면 차 사줘. 지금 사줘 안 사줘? 항상 현재를 보라고. 현재. 차 사줘 안 사줘? 지금 현재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고. 언제 사준다고? 시험에 뭐를 해야? 합격해야. 합격을 한다. 조건 성취예요. 합격을 해야 사준다. 발생이에요. 뭐가 발생해요? 효력. 우리 조건은 뭐죠? 효력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란다?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하면? 합격하면 아시겠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여기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어?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 조건은 뭘 가지고 왔다? 조건은 뭐다? 효력이죠? 효력이 지금 현재 있어 없어? 효력이 지금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효력이란 말이죠? 효력이 지금 없다.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뭐죠? 초등생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걔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돼요? 하야 안 해요? 하죠. 엄마 뭐라고 그래요? 숙제하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숙제가 끝날 때까지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에서요,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이 뭐라고 그래, 남편이요? 내가,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제주도 한번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보너스 타면 가자. 보너스 언제 타? 몰라. 알겠죠? 그래, 지금부터 보너스 탈 때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보너스 타면 간다. 타기 전까지는 안 간다. 정지 조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지 조건. 나 그래가지고 나 옷 하나 사줘. 이러면 나중에 어디서 돈 들어올 때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언제 들어오는데 몰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아무튼 누가 돈 빌려준 거 있는데 언제 준다 했는데 확실한 날짜가 있으면 기한이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놈이 줄지 안 줄지 확실히 모르니까 조건이죠. 근데 돈이 들어오면 옷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라니까.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 너 차 타고 다녀. 내 차 타고 다녀. 차 타고 다니다가 시험에 합격하죠? 합격.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 차 돌려줘. 차 돌려주라고. 차 지금 타고 다니다가 차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차 이제 더 이상 타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소멸이라고. 지금 차 줬죠? 그래서 합격하면 돌려주라고. 지금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차 돌려주면 효력이 없어지죠. 차를 탈 수가 없죠. 그것을 뭐란다? 해제라고. 해제.
해제 조건이다. 효력을 없애버리겠다. 효력을 없애버리겠다. 해제 조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요, 남편분들이 뭐 얘기하죠?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어떻게 뒷발을 세울 테니까 한번 자격 좀 따봐. 나 이거 하기 싫어. 나도 부동산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내 친구 뭐 부동산에 뭐 어쨌다 하더라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데는 유튜브가 조금 대세인가 봐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보는 것이 왜냐면 소리로 듣고 문자로 읽는 게 가독성이라 하죠.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도 눈으로 보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악 소리와 관계 없잖아요. 소리. 음악 소리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읽을래 똑같은 것을 화면으로 볼래? 그럼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뭐 불러주잖아요. 노래 뭐 좀 보면은 몇 평이고 얼마짜리고 어디고. 근데 내가 그걸 보려면 눈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걔가 알아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유튜브는요. 소리로써.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어느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해온만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은 아주 상당히요 효과가 있나 봐요. 특히 뭐 토지라든가 뭐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유튜브가 아주 대세로 자리 잡고 있나. 그런데 유튜브를 누구나 잘하고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니지만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너 시험 합격해. 차 타니고. 그러면 돈 줘. 근데 시험 합격하면 더 이상 이제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학원비가 남편이 주잖아요. 근데 합격하면 더 이상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걸 해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한테 조건 건 사람이 있죠? 나 시험 합격하면 그러면 나 해외 여행 한번 보내줘. 합격하면 해외 여행 보내줘.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없어진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 한번 더 볼까요? 이러면요. 약혼. 그럼 약혼하죠? 약혼은 뭐냐? 약혼은요. 예약이에요. 예약. 혼인이 뭐죠? 혼인? 혼인이요. 본계약이에요. 이러면 약혼을 왜 하느냐? 나중에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뭘 줘요? 약혼 반지를 주죠? 그럼 약혼 반지는 내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돼요. 혼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죠? 돌려줘야 돼. 근데 요즘 옛날 여자들은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약혼식하고 시골 청년하고요, 총각하고 약혼식 해가지고 반지 받아서 도망간 여자 있죠? 그 여자 안 돼요.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 갖다 줘야 돼. 알겠죠? 그것은 뭐냐면 약혼은 예약이고 혼인이 본계약이기 때문에 그 반지 가지려면 혼인해야 돼. 힘들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약혼 반지 받았죠? 근데 혼인하면 안 하면 돌려줘야 돼. 됐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약혼 애물이죠? 애물을 받았죠? 받는 걸 수수라고 그래.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해야지, 혼인 안 해야지. 혼인을 안 하면 돌려줘야 돼. 혼인의 불성립. 혼인의 성립이 아니고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혼 반지 가져가는데 혼인 안 하면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것을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얘기한 시험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봐봐.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민을 한다? 잘 생각하면 끝이죠. 약혼이라는 것은 예약이고,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혼인 안 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혼인하지 않는 것을 혼인 불성립이죠. 혼인 불성은 돌려주죠.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준 것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혼인이 불성립하면 내가 갖는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죠. 돌려준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힘들어. 조건에서는. 그래서 조건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로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걸 구별하면 다 끝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이제 뭐 불능 조건이 있고 뭐 기성 조건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책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조건하고 기한을 먼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 조건이란 말과 해제 조건이란 말을 구별하는 거. 이것만 구별이 되면 조건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한번 정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한번 봐봐. 기한. 여러분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봐봐. 기한의 이익이 있어.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란 게 뭐냐? 이런 것이에요. 자,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줘. 그다음 이자를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이렇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갑자기요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그래. 여러분이 을이에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내가 갑이라고. 내가 10월 1일까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매달 100만 원씩 달라겠어요.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 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은 거 있는데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내가 빌려준 돈 달라. 5월 1일 날 갑자기 돈 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갚아 안 갚아? 아니 그냥 얘기해. 없어서 아니야. 없어서 못 갚을 수 있어. 좋아. 없어서 못 갚고 말고. 계약을 언제까지 했죠? 10월 1일까지죠? 그럼 돈 갚아 안 갚아?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무슨 소리냐고. 나 10월 1일까지 갚겠다고. 물론 없어서 안 갚을 수도 있어. 알았죠? 10월 1일까지. 나 10월 1일 갚아야 돼. 난 또 안 보고 못 갚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란다?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한은 뭐죠? 확실한 거죠? 10월 1일까지 쓰기로 했잖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한이죠. 그러니까 나는 10월 1일까지는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익이라고 그래.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내가 이제 월세 갑의 집에 내가 월세를 들어갔는데 갑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죠? 2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집 재건축해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죠? 그럼 그때 재건축하니까 나갈게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돼안돼? 이제 나에게도 드디어 햇빛이 들어오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렇게 로또 복권 사도 안 되더니 이번에 이제 돈을 또 몇 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간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A를 터야 되겠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과일 사가지고 오죠. 와이프가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또 와이프 또 설득하려고 또 과일 한번 사고 일단 열심히 먹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뭐가 나올 때까지요? 오케이. 뭔가가요? 이런저런 비용이 나올 때까지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싫은데요? 나는 계약 기간까지 나 살 거라고.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인은 이제 정신없는 거죠. 그걸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한의 이익을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자,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자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요, 이번엔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을이 5월 1일 날요,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돈 갚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5월 1일 날 갚으면 되죠. 봐봐, 갑이 5월 1일 날 갚으라고 하면 을은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인데 그것을 을이 뭐라 한다? 5월 1일 로또 당첨됐잖아요. 오늘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이 또 펄쩍 뛰겠죠. 왜? 나머지 이자를 못 받으니까. 갑이 그러면 이자는 어떡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자도 줄게요. 이자도. 이걸 뭐란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 그러면 1억만 주면 안 되고 1억 500만 원을 줘야 되죠. 1억 500만 원. 5개월간 이자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씩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500만 원을 주고 내가 5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 있죠. 그걸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죠? 이건 봐봐. 기한의 이익인데 이걸 상실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억이죠. 1억에 100만 원씩이잖아요.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죠. 그런데 만약에 5월 1일 날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그러면 을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다. 을이 만약에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됐다. 오늘 돈을 갚고 싶어? 그럼 원금에다가 얼마를 줘야 된다? 500만 원 이자. 그거를 기한의 이익을 만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이번에는 뭐냐면 갑이요 1억을 빌려주면서 을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저당을 잡았는데 을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3층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담보 가치가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은 담보물을 경매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탔으니까 이제는 이 건물이 가격이 1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만약에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돈 갚어.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 나는 10월 1일 날 갚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기한의 이익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어? 누가?
채무자가 담보를 뭘 했어요?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손상, 감소, 멸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뭘 한다? 게을리했다 이 말이죠. 게을리. 채무자가 또는 채무자가 뭐가 받았다? 파산선고. 그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이 사람 망했죠. 망한 사람은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가 갑이 5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오늘 지금 망했는데. 그럼 뭐라 한다? 갑이한테 그러죠. 너 원래 내가 나한테 돈 갚어 그러면은 5개월 10월 1일 날 돈 갚을래? 이렇게 너는 말할 수 있다. 너는 기한에 이익이 있다. 그런데 너가 잘못해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으니 내가 지금 불안하다 이 말이죠. 왜? 3층이 불탔으니까 담보 가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걸 경멸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나 불안하니까 나 10월 1일까지 못 참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늘 그냥 돈 갚어 이렇게. 그래서 너는 원래 기한에 이익이 있지만 너 잘못이 있으니 너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뭐라 한다?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죠? 여기 채권자고 채무자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뭐 한다? 포기해. 포기할 때는 어떻게 포기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세 번째는요, 기한의 이익을 뭘 한다? 상실한다. 여러분, 기한의 이익 상실할 때는 어떻게 상실한다? 기한의 상실은요, 뭐가 있을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을 때 상실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조건은 발생하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 소멸하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죠? 해제 조건이죠. 기한은요, 기한은 확실해야 되죠. 기한은 생기는 것을 뭐라 한다? 시기. 끝나는 것을 종기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자, 시기하고 종기로 봐. 그럼요, 자, 봐봐. 11월 강의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 오늘 뭐냐면 11월 강의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11월 1일을 시기라고 그래, 종기라고 그래? 시기라고 그래, 종기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조건하고 기한은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 발생하냐, 장래 소멸하냐? 오늘은 11월 29일이잖아요. 30일인가? 30일이잖아요. 11월 30날이잖아요. 11월 1일은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절대로 시기나 종기가 될 수 없어. 앞으로 장래. 머릿속에 알겠죠? 과거가 아니고 뭐라고? 장래라고. 장래 발생하고 장래 발생하고 장래 발생 생기고 장래 없어지고 소멸하고, 이걸 시기 종기라고 한다니까. 11월 1일은 현재, 오늘이 11월 30날이잖아요.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시기나 종기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조건과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 알겠죠? 확실하면 시기, 아니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봐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자, 1번하고 2번 봐봐. 12월 강의는 12월 29일 날 12월 29일까지다. 12월 강의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12월 1일부터. 어디가 시기, 어디가 종기예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시기예요, 종기예요? 종기죠. 2번은 시기죠. 이렇게. 왜? 오늘은 11월 30일이고 12월 1일은 오늘이야, 내일이에요? 내일이니까 내일은 뭐다? 장래죠. 장래 생기는 것을 시기, 장래 소멸하는 것을 종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12월 1일부터 생기는 거지. 강의가 12월 달 강의가 시작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죠. 12월 1일은 언제 끝나? 12월 29일 날 끝나. 시간표 그렇게 나와 있죠? 12월 달 시간 12월 29일 날 끝나. 그걸 뭐라고 한다? 종기라고 한다니까요. 내 말씀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11월 강의는 12월 20일까지, 12월 강의는 12월 1일부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서비스로.
어음을 어음을요 10월 1일 날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어려운 말해서 3개월 만기라. 3개월 만기. 3개월 만기 3개월 만기. 만기는 시기를 얘기해요, 종기를 얘기해요? 만기는 응? 하지 말고. 만기란 말은 이만기 아니에요. 만기는 시기예요, 종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3개월 만기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을 가득 채워서 오면 그때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에서 말하는 만기는 종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얘기해. 3개월 가득 채워서 오면 그때 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안 준다 그러면 만기죠. 뭐죠? 종기죠. 그때 주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3개월 만기 어음, 2개월 만기 어음 이렇게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을 가득 채워서 오면 그때 돈 줄게. 2개월 가득 채워서 오면 그때 돈 줄게 이 말이죠. 그때까지 준다 안 준다? 안 줘. 알겠죠? 그렇게. 근데 날짜니까 조건이 아니고 뭐가 된다? 기한이 돼. 그럼 조건은 뭐라 한다? 정지 조건, 해지 조건. 기한은 뭐라 한다? 시기, 종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종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럼요, 이제 광고를 잠깐 드리고요.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물권법을 해요. 그래서 물권법을 한 3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을 한 주 정도 할 거예요. 물권을 한 3주 정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여러분요, 12월 둘째 주인가에 원래 세법은 뭐 다른 데는 4주밖에 강의 안 하는데요. 우리는 세법을 8주를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의할 게 없어가지고. 16문제잖아요. 16문제 강의를 8주로 강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세법은 항상 6주로 강의했어요. 6주로 강의하고 나머지는 민법으로 대체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6주 강의하면 민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세법 강의 시간에요 한 주 정도는 민법을 할 거예요. 그건 미리서 공지할 거예요. 한 주 전에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을 목요일부터요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목요일 날 강의가 세법이니까 1시 반 정도, 1시 반 정도 끝나더라고요. 1시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1시간 뒤니까요. 적어도 2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시 반에 해가지고요. 5시 반이나 5시 반이나 6시 반 정도, 그러니까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 교재는 뭐 아무 때나 가져오시면 되고요. 기초 이론부터요. 심화 과정까지 일단 이론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는 물권법의 문제풀이 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요 12월부터요 문제풀이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다리가 좀 낫고 그러면요 1월 정도가 되면은 아마 월요일 화요일은 오후에 있어야 하니까 월 수 목 이렇게 해서 3일이나 또 월화 수 목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4일 하든지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할 때 예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예습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소리만 들으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